하고 있고, 유튜브 코너손 TV 유튜브와 뭐 여러 가지 모임과 이런 세미나 운영과 이런 거 코너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이런 고민에서 시작한 거죠. 자기 통합을 하고 싶다. 뭔가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지. 그 일에 학원장이나 일에 나 자신을 맞춰서 넣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건 나 고유의 내 인물이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코너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가치성장 메신저 이무리입니다. 오늘은 성장의 6단계 프로세스 중에서 세 번째 시간, 나를 알기, 나의 강점 키우기라는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미션과 비전에 대해서 한번 꼭 적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선생님들이 어떤 비전과 미션을 적으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이나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수정해 상품을 보내드릴 거니까요.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꼭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너무 좋다는 건 알겠는데 비전과 미션 세우는 게 약간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계속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다가 때가 되면은 선생님들의 비전도 세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순서는 나를 알기, 또 부제로는 소명을 찾아서 뭐 이렇게 강점 키우기 시간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업의 성공의 열쇠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자기 개발서나 많은 성공하신 분들이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을 연구하면은 답은 거기에 있다. 보물은 거기에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 역시 이제 제 자신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또 그 안에서 저의 강점을 발견하고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한 7년 전에 교습소를 처음 오픈했을 당시에는 좀 약간 무모한 게, 생각해보면 무모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른 데 많이 돌아보지 않고 다른 거 많이 쫓아다니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로부터 저는 시작을 했던 것 같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가 그렇게 이제 외부적으로 스펙이 뛰어나거나 영어 뭐 학을 전공하거나 뭐 해외 유학파도 아니었고요. 선생님 이력이 어떻게 되세요? 뭐 발음은 어떠세요? 엄마들 실제로 이런 것도 물어보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그렇게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뭐 최상의 기준 이런 거는 아니었지만, 워낙 그 스펙이 뛰어난 분들이 많은 동네에서 그건 아니었지만 그런 거는 저는 딱히 비교하기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이런 걸 조금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랬을 때 저는 진짜 애들을 좋아하고 영어를 좋아하게 해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정말 재밌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거, 이거는 정말 저랑 수업 해본 애들은 딱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진짜 자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원서 이걸 가지고 이제 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세미나도 이제 일반적이진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 거 있는지도. 그냥 제가 혼자 연구해서 커리큘럼을 짰던 것, 이것이 강점에 몰입해서 나름의 성과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피터 드러커의 책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존경하는 경영인 피터 드러커 박사님이신데요. 그분의 책에서 보면은 강점을 찾는 방법이 바로 성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점을 찾으려면 그 과거의 성과를 찾아보고 성과를 내는 것이 바로 강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이걸 알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 전에 성장 클럽이나 이런 걸 하면서도 선생님들께 강점에 몰입해서 성과를 만들어 보시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일단은 강점을 잘 모르겠으면 그냥 좋아하는 걸 일단 해보세요. 그냥. 그래서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일단 뭘 해봐야지 그게 성과가 나는지 안 나오는지, 강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래도 실행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이게 강점인지 몰랐어요. 무조건 해보다 보니까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면 하는 게 있었어요. 열심히 하는 게, 악바리 근성 같은 게 있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강점이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최근에 강점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실행력이라는 게 나한테 있구나, 실행력이 강점이구나, 이런 걸 알은 거죠. 그래서 지는 성장생들이 내가 뭘 잘하지 이렇게 생각할 때 한번 성과를 내봤던 거, 이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좋아하는 거, 자신 있는 거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강점 키우기를 먼저 몰입해서 초반에 이제 어떤 일을 결단하고 시작하실 때는 강점에 집중하셔서 계속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나 보면은 어떤 성과가 조금 나왔을 때쯤에 부터는 약점을 좀 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강점도 중요하지만 약점을 억지로 바꾸는 건 아니고 관리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관계 역량을 키우는 게 필요합니다. 관계 역량이라는 게 좀 무슨 얘기인지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조금 이따가 더 얘기를 드릴 텐데요. 먼저는 이제 저는 20대 때 이제 제 자신 너무 알고 싶어가지고 자기 이제 자신을 아는 프로그램 같은 걸 많이 심리학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MBTI라든가 애니어그램 이런 거에 20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많이 공부를 하고 책을 많이 읽었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좀 파악을 했는데 요즘에 다시 이게 유행이더라고요. 다시 혈액형 대신해서 묻는 질문으로 이제 이걸 많이 물어본다고 할 정도로 MBTI가 이제 다 누구나 아는 건데 선생님들께 이제 자신을 알아보세요. 자신 성향이 어떠세요라고 물어보면은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들께 어차피 이제 요즘에 많이들 하니까 MBTI도 한번 이제 보시고 하실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 자신을 파악하는 강점 테스트라든가 이런 걸 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MBTI는 간단하게만 다 아실 테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이제 16가지 유형이 있어요. 16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한 개만 달라도 굉장히 성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만 달라도 뭐 우리는 비슷해라고 하지 마시고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향을 조금 알면은 자신을 알고 또 다른 사람을 알 수 있는데 20년 전에는 저는 이제 저 자신을 아는 부분으로 많이 봤다면 요즘에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는지 이걸 보면서 저 사람은 저런 성향이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고 좀 이제 물론 이거를 딱 어떤 사람이 다 낙인 찍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별로 이런 MBTI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도장 찍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빠른 시간 안에 사람을 파악하기 위한 걸로 이제 물어볼 수 있고 성향을 유연하게 받아들일 때 또 나도 어떤 성향이구나 이걸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자기가 자신을 잘 못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심리학 도구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참고로 여기서 INFP예요. INFP 잔다르크형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 이상적이고 약간 뜬구름 없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예전에는 현실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실행력이랑 맞붙여서 강점을 맞붙여서 밀고 나가다 보니까 진짜 실제로 제가 하는 성과가 이상적인 성과가 좀 나오더라고요. 이상적인 학원이 나오고 물론 뭐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조금 제가 추구하는 대로 이제 디자인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상을 꿈꾸는 것대로.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성향이고요. 어떤 채널에서 그러더라고요. 지금 회사에서 뽑지 않는 유형이라고. 그래서 제가 회사를 안 갔나 봐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기피하는 유형이다. 채용할 때 직원 채용할 때 그런 거 있는데 괜찮습니다. 제 거 잘 만들어서 잘 하고 있으니까 부러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다르잖아요. 성향이 다 다르고 어떤 게 옳다, 어떤 게 틀리다 정답이 없거든요. 그 강점은 다 고유와 강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강점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빨리 파악해서 그쪽으로 밀고 나가시는 게 초기에는 성장하고 성공하는데 성과를 내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또 한 가지를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이것은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다중지능에 대한 검사표인데요. 이걸 또 검사를 하려면은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제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간단하게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어떤 지능을 갖고 있구나라고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인간 친화 기능, 자기 성찰 지능, 자연 지능, 공간 지능, 음악 지능, 신체 운동 지능, 논리 수학 지능, 언어 지능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강점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한 3개 정도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직접 이거 테스트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어 지능이랑 그다음에 인간 친화 지능이랑 자기 성찰 지능 이게 강점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영어 선생님들이 대체로 이게 많더라고요. 세 개가 언어를 다루고 뭐 영어적인 친화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세 개가 있고 저 제일 꼴찌로 나온 거는 논리 수학 지능이랑 신체 운동 지능이 거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나왔으면 완전 망했죠. 그래서 이쪽으로 안 나가길 잘했고 선생님들마다 딱 보면 아 나는 이거는 잘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애니어그램이라는 게 있는데요. 애니어그램은 진짜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저희 집에 애니어그램 강의 잘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또 강의를 열어드리고 싶은데 애니어그램은 정말 깊이 있게 자기를 성찰하는 도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겠고요. 기회가 되시면 위대한 강점 혁명이라는 책에서 강점 테스트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강점이 뭘지라고 생각을 하실 때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 강점 이런 거 써보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해보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미션을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중간에 드릴 건데 미션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미션은 이제 내가 아는 선생님이 이거 한번 해보래 라고 핑계 대시면서 주변에 5분에게 문자를 톡을 보내보세요. 내 강점이 뭐야? 이렇게 하나 이렇게 가볍게 툭 던져서 물어보셔서 이제 하면 좋고 이제 남편에게는 물어보면 안 됩니다. 배우자에게는 단점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강점만 내 강점이 뭐야라고 딱 물어보면은 약간 좀 미안할 수 있으니까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강점을 얘기를 해주고 너는 이런 점이 강점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근데 나는 강점이 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또 주거니 받거니 좋은 강점이 이제 돌아오니까요 장난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영어 선생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영어 선생님이나 이제 선생님이신데 수업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조금 더 풀어보자 라고 생각해서 미션을 드리면 나의 시그니처 수업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것도 미션으로 많이 드리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끌어올리시는 경험들을 시그니처 수업이 이거다 자기가 인지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어서 되게 이제 끌어올리는 작업들을 많이 했는데요.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걸 하면서 나의 시그니처 수업은 무엇이지? 근데 시그니처 나의 강점, 최강점 수업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문법도 하고 뭐 회화도 하고 원서도 하고 소리 영어도 하고 뭐 다 하는데 여러 가지를 하는데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뭐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학원이 만약에 망한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하면은 이걸 하겠다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그거를 한번 해보고 이제 인증샷을 찍어서 이제 보내주시는 게 원래 저희 미션인데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또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보시면은 또 파악을 하게 되거든요. 약점에 대한 얘기를 또 이제 할 건데요. 약점은 아까 전에 나를 억지로 바꿔서 약점을 고치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해지고 하기 싫어져요. 이거. 그래서 약점은 누구나 있어요. 저도 약점 덩어리예요. 엄청 약점이 많고 실수도 많이 하고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자존감을 많이 느끼는데 약점을 고치기로 생각을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약점을 관리하자 이렇게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관리하는 측면으로 간다 그러면 이것이 약점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보완해야 될 것을 찾고 그리고 이제 위임할 것을 위임하고 보완할 것을 찾고 위임할 거 위임하고 그리고 다른 대체할 프로그램이라든지 대체할 것이 있다면 대체를 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약점으로 날 잘 못한다라고 인지하는 것이 또 그것이 실수를 줄이는 것에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점 리스트도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실수 리스트도 작성을 해보시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요 4가지 정도로 해서 위임하기, 다른 프로그램 대체하기, 뭐 외주를 주라 뭐 이런 얘기도
책에서 많이 하는데 내가 다 하려고 하면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더 못하는 걸 계속 하면은 너무 좌절감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에 약하고 정확하게 뭐 이제 서류 작업 뭐 이렇게 정확하게 숫자를 넣는 거 이런 거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 한동안 학원에서 그에 대한 수강에 대한 걸 다 적어서 넣어야 되는 작업을 하는데 맨날 틀리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너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월말만 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신랑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위임하고 나서는 너무 편해요. 월말이 아주 가벼워졌는데 이렇게 진작 위임을 할 것을 이제 그랬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위임을 할 것을 위임을 하고 외주를 줄 것을 외주를 주고 다른 사람 더 잘하는 사람한테 할 것을 하고 그래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핵심적인 것 8대2 팔레토 법칙을 아시죠? 20%를 찾아서 그것만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하면서 약점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관계 역량 키우기라는 게 있습니다. 관계 역량 키우기가 무엇이냐? 나는 혼자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나는 공부방 혼자 하고 교습 혼자 한다. 근데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오잖아요. 아이들과의 관계. 그리고 학부모를 대하는 거, 학부모과의 관계. 커져야지 내 캐파가 커지고 내 그릇이 커지고 리더십이 발전이 되고 리더십이 개발이 되고 더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리고 나중에는 학원으로 하더라도 선생님을 고용하고 이 사람을 채용하고 사람과의 관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최근에는 저희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회사 생활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 사람들과의 관계도 되게 중요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서로의 관계를 세워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많은 부분을 또 나의 일적인 부분도 그렇고 나의 사회적인 부분도 그렇고 많은 부분을 이 관계라는 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같이 성장하고 성장시켜준 역할들 또 일을 더 크게 확장시켜주거나 축소시켜주는 역할들 다 하는 것이 관계 역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에 대한 팁을 또 이제 잠깐 드리면은 일단 가족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관계는 가족, 배우자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좋지 않으면 다 모든 관계들이 삐그덕거리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학원 내에서의 보조교사나 이제 선생님들과의 팀워크 그리고 그런 관계 또 학부모와의 관계, 아이들과의 관계를 계속 잘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할 때 먼저 칭찬해주고 먼저 세워주고 먼저 품어주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외부적으로의 관계가 또 있는데요. 외부적인 관계는 같은 업에 종사하는 선생님들끼리 관계를 할 수도 있고 동료를 찾을 수도 있고 또 멘토를 찾을 수도 있고 커뮤니티를 만날 수도 있고 이럴 때 진정성을 가지고 대한다면은 예의를 갖추고 대한다면은 이제 그런 관계 되게 잘할 수 있다. 근데 저에게도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화를 하거나 뭐 그런 연락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되게 도와주고 싶고 어떤 사람은 별로 연락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인간적으로 있거든요. 근데 그거의 차이는 뭐냐면 되게 예의를 갖추고 먼저 예의를 갖추고 오잖아요. 그리고 진정성이 있잖아요. 자기 스토리를 먼저 얘기하거나 그러면은 그 마음이 일어나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저한테 뭐 주세요만 하는 분이 있다면은 저는 조금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어떤 다른 분들한테 요청할 때 진정성을 갖추고 예의를 갖추고 이제 한다면은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먼저 주는 거죠. 내가 테이커가 아니다. 나는 기브앤테이크를 다 할 수 있다. 이런 데를 터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제 길게 왔는데요.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할 말이 많아요. 여기까지도 근데 진짜 중요한 얘기 이제부터 할 겁니다. 이제 뭐냐면 전 여기까지 지난번까지의 선생님들과 모임을 통해서 한 얘기가 여기까지였어요. 근데 여기서 새로운 것들을 제가 최근에 더 배워가면서 업데이트한 내용을 전달 드릴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피터 드러커를 제가 만난 거죠. 피터 드러커라는 위대한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책으로 엄청 제가 이제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는데요.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강점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바로 피드백 분석이다. 자, 피드백 분석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했으면 즉시 어떤 성과를 기대하는지 수첩에 적어둔다. 9개월 뒤에, 12개월 뒤에 그 기대와 실제 결과를 비교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2, 3년 안에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다. 자신의 강점이 아닌 것도 분명히 알게 된다. 프로페셔널의 조건에서 나온 말이고요.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강점을 파악을 하고 그 강점이 아닌 것은 그만두고 강점의 원석을 발견해서 실행하라. 이것이 이제 피터 드러커식 강점으로 이제 자신의 삶을 드라이빙하는 방식입니다. 가능한 한 자신을 바꾸지 않고 강점을 살려서 성과를 최대로 끌어올려라. 그러기 위해서는 강점을 바탕으로 한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말씀이시고요. 강점만 신경 써라. 한마디로 이거죠. 단점은 신경 쓰지 마라. 근데 그게 정말 가능해. 우리는 약점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사실 약점은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을 바꾸면 나아질 거야. 성과가 나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강점에 포커싱을 맞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만났는데 너무 좋았어요. 이 책에서 인사이트가 이 책 정말 어마무시하게 쏟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한번 봤지만 계속 보면서 피터 드러커의 피드백 수첩을 저도 적어갈 건데요. 이 책은 피터 드러커의 책은 아니고 피터 드러커의 이 연구가인 이사카 다카시라는 일본 분이 이제 피터 드러커의 방식으로 이거를 이제 정리한 책이거든요. 약간 피터 드러커가 처음에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 분은 이 책을 먼저 읽고 프로포셔널의 조건 그리고 자기 경영 노트 그거 책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일단 이 책 먼저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나온 대로 피드백을 해보셔도 강점을 찾고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가고 성과를 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주옥 같은 책이어서 꼭 이제 강추를 드리고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강점에서 더 나아가서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은 진짜 원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인생에는 사실 답이 없죠. 교과서처럼 이런 생을 살아야 된다 이건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삶을 살기 마련인데요. 그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바로 자신에게서, 자신의 인생에게서 찾으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서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기 전에 인생이 당신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에 귀 기울여라. 파커 J. 파머. 자, 이분은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온다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분은 신앙인이자 교육가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가 무엇을 하고 싶다? 너가 무엇을 이루고 싶어? 그렇다면 어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부모님이 말했던 거 이런 걸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세상이 말하는 메시지 신경 쓰지 말고 네 자신이, 너의 인생이 하는 말이 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저는 울림이 되었습니다. 저도 역시 신앙인이고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고 있는데요. 이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를 만드셨고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드실 때 만드신 뜻과 목적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소명이 무엇인가, 내 삶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던 시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제가 선교사를 먼저서는 꿈을 꾸었기 때문에 20대 때 선교학을 전공을 했고 인도에 건너가서 실제로 한 2년 정도의 삶을 인도에서 정말 한국 사람이 없는 그런 곳에서 또 살기도 하고 제가 20대에 어떤 2년 정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내 인생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것을 많이 생각해 봤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현재 돌아와서 현재 학원장이 되었지만, 학원을 오픈하고 학원을 잘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이제 시즌이 됐을 때, 5년이 됐을 때 이제 욱 하면서 이제 이게 나의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학원장으로만 살고 싶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제가 미친듯이 책을 써서 그 영어 교수 프랜차이즈 없이 대박나기라는 책을 쓰게 됐고요. 그리고 뭔가 나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그냥 원장은 이런 거야, 원장은 이것만 해야 돼가 아니라 그냥 내가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 자신을 좀 디자인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그런 코칭도 받고 책도 읽고 스스로 생각도 많이 해보고 하면서, 코로나 때였는데 그때 이게 고민하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코너스톤입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고, 유튜브 코너스톤 TV 유튜브와 뭐 여러 가지 모임과 이런 세미나 운영과 이런 걸 코너스톤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이런 고민에서 시작한 거죠. 자기 통합을 하고 싶다, 뭔가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지, 그 일에 학원장이라는 일에 나 자신을 맞춰서 넣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건, 나 고유의 내 인물이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코너스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코너스톤을 한 지 2, 3년 돼가는데 되게 행복해요. 이거를 하면서 되게 기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이제 용기를 얻었다, 힘이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하면은 제가 참 기쁜 것 같아요. 그래서 하기 잘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너스톤은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좀 더 나아가서 이것이 이제 제 가진 노하우를 알려주고 하다 보니까 설렘 영어라는 아카데미 형식으로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자기 통합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느린 것 같지만 나 자신으로, 나 강점을 알고 나를 알고 내 자신으로 통합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냥 저의 안에서 성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열매가 나오고, 물론 제가 다 된 사람이 아니고 초기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저는 계속 이루고 싶은 게 있고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2017년도에 처음 이 결단을 하고 이 자기 개발의 여정을 살기 시작한 이후로는 제가 원하는 대로 드라이빙해서 살고 있어요. 작가가 되고 싶어서 책도 쓰고, 그리고 이제 세미나를 하고 싶고, 코칭을 하고 싶고, 사람들 듣고 싶고, 이런 것들을 꿈꾸던 대로 제가 하게 된 거죠. 이게 이렇게 된 지 5년이 된 거예요. 5년 전에 저의 모습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이제 헤매고 있었는데 그 하소연하고 부정적으로 헤매고 있었던 그 시대에, 그 시절에 이 5년 후의 모습을 상상을 못했어요. 이럴 거라고. 그냥 막연하게 꿈꾼 거죠. 근데 되는 걸 보면서 주변 사람들도 바뀌고 저도 이제 자신감을 많이 얻고 하면서 계속 저는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중입니다. 더 대단하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 많이 있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나왔고, 요거를 이 비법을 선생님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지금 자기 자신을 파악을 하시고 내 강점이 뭔지, 내 성과가 뭔지, 내가 나아가고 싶은 곳이 뭔지 하면서 자신의 인생에게 귀를 기울여서 답을 들으셔서 자신만의 답으로 인생을 풀어나가신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고 열매가 있게 됩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 역시 이제 실현의 시간이 왜 없었겠어요. 아픈 시간들이 있었고, 확장 이전 결정부터 이번 1년 동안은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오만 가지 일들이 다 터졌어요. 네. 그런 시간들이 성장의 시간이었고, 고난이 와도 그것들을 다 견디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는 제가 되고 싶은 모습이 있고, 이루고 싶은 게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직진 중이고요. 내년에 더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올 1년은 이제 많이 굴렀습니다. 여기 치고 저기 치고 마저 힘들었는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책 소개를 드리고 마무리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인생책, 조던 피터슨의 질서 너머라는 책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허술하게 통합된 사람은 고난에 직면할 때 마음을 다잡지 못한다. 인생은 다 힘들어요. 누구나 다 어렵고 힘든 삶을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나는데 고난이라는 것이 오죠. 고난에 직면하는 순간들이 다 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그걸 이겨내고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은 통합된 사람에게 온다는 것이죠. 통합된다는 말이 낯설 수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통합했던 여정, 나로 살고 싶다고, 이무리로 살고 싶다고,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학원장 일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나는 이무리로 살고 싶었어요. 제 자신으로. 그럼 내가 뭘 좋아해? 내가 뭘 잘해? 이걸 들여다보고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열매가 나온 거예요. 저는 제 방향대로 갔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또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원래 되게 유리 멘탈이고 약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많이 여리고요. 근데 그냥 무수한 시련들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정신력이 생기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러한 나의 정신력을 강하게 해주고 나를 알아가게 해줄 무기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책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이 책 소명에 대해서 알고 좀 지루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되게 좋았는데 더 깊이 알고 싶다 그러면 이 책을 약간 영적인 책이기도 한데 추천을 드리고, 강점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고 성과를 내고 싶다면 반드시 읽어야 될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클래식한 고전이죠. 그 자기계발서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나폴레온 힐 이분의 저서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은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번역으로 Think and Grow Rich로 번역이 돼서 지금은 생각하라 그럼 부자가 될 것이다 라는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이 책 동일한 책이니까요. 이 책도 보시고, 그리고 연금술사라는 책도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이제 자기계발서 소설이죠. 굉장히 유명한 책이어서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이 책도 주인공의 보물을 찾아 떠나는 여정의 끝에, 보물은 약간 스포일러가 될 수 있지만 자기 집 앞마당에 있었어요. 네, 그 보물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 멀리 있지 않다, 자기 자신에게 있다, 이런 메시지를 담은 아주 인사이트 감동적인 울림이 있는 책입니다. 너무 저도 명운이 많이 남아서 한참을 이제 읽고 나서 그 후에 빠져 있었던 책인데, 이 네 권의 책을 추천을 드리니까 강점을 알고 싶고 자기 자신을 통합하고 싶으신 모든 선생님들은 꼭 읽어보시고 힘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또 꼭 해보신 내용이 전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저에게 이메일이라도 보내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제가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